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시험 비행을 시작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양산이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에서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사실상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X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와는 정반대의 입장인데요. 이곳은 혼란의 동북아시아, 어중간한 국력으로는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국의 발전만큼이나 주변국의 상황을 유심히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일본의 항공기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비록 처참하게 패배하기는 했지만 한때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할 만큼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었던 일본 제로센 전투기로 대표되는 일본의 항공기술은 한국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현재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대한민국처럼 독자적인 국산 전투기가 아닌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GCAP라는 명칭으로 협력 개발 중인데요. 일본의 새로운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였던 FX 사업과 영국, 이탈리아 합작 템페스트 프로그램이 통합된 것입니다. 2035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영국과 이탈리아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일본 항공 자위대의 F2를 대체하는 것인데요. 3국이 평등한 파트너십을 맺고 각국 요구사항에 맞게 사양 변화나 업그레이드가 자유로운 동시대 미국과 유럽의 기종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 수준 기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왜 일본은 대한민국처럼 국자 개발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협력해 개발하는 걸까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항공기술은 폭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드는 전투기는 미국산 전투기의 카피인데도 사실상 실패작이었고 최근에는 민수용 여객기 사업조차 15년을 질질 끌다가 결국 포기해버렸는데요. 일본 내부에서도 항공 분야는 살려낼 도리가 없다며 자포자기한 상황입니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이즈미사와 세이지 미쓰비시 중공업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의 일본산 제트 여객기 사업인 스페이스 제트의 개발 포기와 사업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개발을 담당한 자회사 미쓰비시 항공기는 회사를 청산하고 직원들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등 방위산업 분야로 옮긴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 제트는 지난 2015년 11월 나고야 공항에서 첫 비행에 성공한 후 3,900시간 가량 시험 비행을 하며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자체 생산을 통해서 사업성과 개발 발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곤 포기해버렸습니다. 15년 동안 10조 원의 돈이 투입되었지만 현재 항공기 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거나 전자동화 기술을 추가해야 해서 설계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며 기술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스페이스 제트는 최초의 일본산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 업체만의 힘으로 해내려다 결국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미쓰비시는 태평양 전쟁 당시 활약한 통칭 제로센 전투기를 만든 기업으로 그만큼 상당한 항공기 제작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패전 후 연합군 총사령부가 일본의 항공기 제작을 장기간 금지하면서 기술 수준이 낙후되고 말았습니다. 1951년에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한 지 10년 만인 1961년이 되어서야 일본 정부가 자본금을 대서 항공기 개발 회사를 설립했지만 만성적자로 기록되어 결국 파산해버렸는데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못 잊고 다시 여객기 사업을 시작했으나 결국 또 포기해버렸습니다. 항공기에 이어 전투기 쪽은 그나마 봐줄만 한데요.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전술기는 대부분 미국제 전투기지만 그 가운데 일본에서 생산한 전투기가 딱 한 종류 끼어 있으니 바로 미쓰비시의 F2입니다. 사실 F2는 전후 일본이 생산한 첫 번째 전투기는 아닌데요. 그 이전에 F1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F1은 1967년부터 개발한 고등훈련기 T2를 기반으로 전폭기의 임무가 수행 가능한 사양으로 개량한 기종입니다. 1976년 개발 완료되어 2006년 전량 퇴역까지 30년을 활약했는데 놀랍게도 T2와 F1은 순수 일본 기술력으로 만든 물건이었는데요.
일본은 F1 최초 양산분이 사용기한이 다가오던 1988년 후속기 개발을 위한 FSX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F2인데 현재 일본에서 현역으로 사용되는 현대적인 전투기인 만큼 일본인들은 이 전투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일본은 F1의 영광을 잊지 못해 F2도 처음에는 완전 국산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FSX 사업 당시 개발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국산화에 집착하는 세력과 예산을 책정하는 재무부 사이의 갈등이 크게 불거졌는데요. 항공자위대가 원하는 성능은 FA-18 혼의 수준이었는데 10년 뒤에나 획득할 기체의 성능 목표가 현용 기체라는 점에서 극렬히 반발했고 재무은 개발 대상 비용이 처음에 1,600억 원이었으나 그 4배에 가까운 6천억 엔에 달한다는 이야기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F-15나 FA-18을 개조하는 방안, F-14 톰캣의 직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으나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기각당했고 결국 남은 선택지는 독자 개발 아니면 F-16 기반 개발이라는 두 가지뿐이었는데요. 그리고 기술력의 한계, 정치 외교적 압박으로 인해 F-16을 기반으로 미국과 공동 개발한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선택된 방침이었습니다. 개발 분담률은 일본 60, 미국 40%였는데 실상 미국 쪽의 핵심 기술은 다 들어가 있었죠. 미국은 그러면서도 미션 컴퓨터의 소스 코드나 비행 제어 기술과 같은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은 꼭꼭 숨겨두었는데요. 일본은 결국 F1에 들어갔던 90 미션컴과 비행 제어 기술을 재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만들어진 것은 F-16의 외형을 답습하면서 덩치만 조금 커진 F-16의 카피였는데요. 그러면서 가격은 F-16보다 3배나 비쌉니다. F2는 2000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적자는 문제를 겪어야만 했는데 알려진 사고 사례만 해도 황당한 수준인데요. 조종 중에 핸들이 뽑혀서 파일럿이 힘으로 핸들을 눌러 끼운 상태로 가까스로 착륙하는 사건도 있었고 정비 직후 테스트 비행을 위해 이륙하다가 바로 추락해서 대파되고 화재까지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다사다난했던 F2도 마무리를 바라보고 있기에 후속 전투기를 도입해야 하는데요. 일본은 이상하게 국산화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높은데 일단 이번에도 국산화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F2라도 국산으로 만들었다면 노하우가 생겼겠지만 이미 현대적인 전투기 기술의 초석부터 미국에 의존해서 쌓은 만큼 후속기 F2의 뒤를 이을 시점에 갖춰야 마땅할 기술 수준을 일본은 전혀 쌓을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양산까지 들어가자 질투가 폭발한 것입니다. 문제는 KF-21 전투기가 블록2와 3가 되면 일본인들이 원하던 완벽한 스텔스 형상의 5세대, 5.5세대까지 진화한다는 건데요. 현재 KF-21 전투기는 공대공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과 국산 A사 레이더 등을 소화하면서 내년에 있을 양산 준비가 한창입니다. 일본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는 KF-21 전투기가 당당히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수놓으며 자주 국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일본은 국산 전투기의 꿈을 영원히 꿈만 꾸게 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